소위 100% 개시 결정 받는다, 우리는 무조건 개시 받는다고 하는 곳 중 일부 업체에서는 개시만 받으면 되니까 채무자가 이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사무실이 다 비슷하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변호사님이 진행하는 사건 말고 네. 다른 곳에서 진행하는 어떤 사례들도 많이 보시나요? 보려고 해서 보는 건 아닌데 다른 데서 사건을 하다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대리인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한번 폐지가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기존 사건 기록을 보게 되죠. 보통 그럼 사유들이 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은 변제금을 미납해서 폐지가 된 건데, 그 변제금 미납의 사정이 각양각색이죠. 제일 안타까운 거는 너무나 무리하게 많은 변제금이 장기간에 걸쳐서 내기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갚지 못한 거예요. 최근에 제 유튜브 댓글에도 이런 댓글이 종종 달려요. 5년 변제 기간 중에 이제 3년을 갚았는데 매달 150만 원씩 갚아서 너무 힘들다,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이 없겠느냐. 안타깝게도 변제금을 줄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 예외적으로 내가 돈을 도저히 못 벌 상황이다, 신청 시한은 달라져서 그런 것을 증명을 하면은 뭐 이미 절반 이상 갚았고 청산가치 이상 갚았으면은 바로 파산 면책과 같이 특별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요. 이게 아니라면은 변제금이 많아서 부담스럽다면은 폐지한 다음에 재신청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폐지 후 재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납부한 3년치의 변제금은 다 채권자한테 가고 다시 시작해야겠죠. 불리한 거 아닌가요? 불리한데 더 많이 갚게 되는 건데, 내가 150만 원씩 남은 2년 동안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폐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원해서 그렇게 할 사람은 없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낫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리한 변제금이 나오게 개시 인가를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채무자 대리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소위 100% 개시 결정 받는다, 우리는 무조건 개시 받는다고 하는 곳 중 일부 업체에서는 개시만 받으면 되니까 채무자가 이 변제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내가 얼만큼의 변제금을 내는지도 모르고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도 제가 목격을 했고요. 애초에 상담을 할 때는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36개월을 내면 된다고 해서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개시 결정을 받아보니까 100만 원씩 60개월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소득이 뭐 예를 들어 200인데 100만 원씩 내게 되면은 한 달에 100만 원만 가지고 60개월을 생활해야 되니까 1, 2년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만 5년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사무실과 의뢰인 간에 연락이 안 돼요. 사무실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문자에 답장도 없고, 그러다가 오죽하면은 유튜브 댓글에다가 그런 걸 남기겠어요. 사무실과 얼마나 소통이 안 되면. 이거를 뭐라고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광고만 보면은, 그리고 뭐 유튜브 채널만 보면은 모든 사무실이 다 비슷하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이 개인회생 업무라는 거는 변호사는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밑에 일하는 직원은 자격증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정비소와 같은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어떤 정비소에 가든 자동차 정비 자격증이 걸려있고, 그 자격증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수리는 해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 비용 덤탱이는 쓸 수 있겠지, 이 정도로 걱정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회생은 그게 아니라 가정을 해보죠. 자동차 정비 자격증이 없을 때 누구든지 자동차 정비소를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딜 가든 수리는 되는데, 어떤 곳에 가면은 있는 것을 잘 고쳐놓는 곳이 있을 테고 다른 곳에 가면은 없는 문제까지 또 만들어내는 것도 생길 수가 있겠죠. 개인회생 사무실은 이것과 비슷해요. 변호사는 자격증이 있지만 밑에 일하는 직원들은 자격증 없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무실을 잘 골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그러면은 상담했을 때랑 변제금도 다르고 소통도 잘 안 되고 이런 소비자 보호원 이런 데 다 신고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그 내용은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한다고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약에 따라서 일을 계속 해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사무실 쪽에서 어떤 피해를 입을 건 없어 보이거든요. 막막하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